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 국내 코로나19 상황 관련 최신 소식들입니다. 보내주신 기사들을 보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특히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백신 접종 권고,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이번 시간 목표는요. 질병관리청 발표 내용 중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하는지, 특히 이제 곧 여름인데 여름철 유행 가능성,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핵심 정보를 좀 명확하게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해외에서 다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이라서요. 우리나라도 이달 하순부터는 확진자가 다시 늘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라 좀 신경이 쓰이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현재 국내 상황 자체는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최근 4주간 보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매주 한 100명 안팎? 큰 변동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방심할 순 없어요. 작년 여름 유행 때 생각해보면 아찔했죠. 7월 말에 주당 456명이던 입원 환자가 불과 몇 주 만에 8월 중순에는 1,441명까지 거의 3배 넘게 급증했던 사례가 바로 작년에 있었으니까요. 와, 작년 데이터 보니까 정말 무시할 수가 없네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최근 중국이나 대만 쪽에서 유행한다는 NB.1.81 바이러스요. 이게 국내에서도 지난 5월 검출률이 31.4%로 확 늘었다는 점. 이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변이가 여름 유행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겠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NB1.8.1 변이가 이전 것들보다 더 심각하다, 중증도가 높다 이런 명확한 증거는 아직 부족해요. 근데 이제 이 전파력이 문제인 거죠. 해외 확산 속도를 보면 기존 우세종보다 더 빠르게 퍼지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 검출률이 그렇게 빠르게 느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방역당국이 계속해서 고위험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파 속도가 빠를 수 있으니까 혹시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갈 위험이 높은 분들은 미리 좀 방어를 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근데 현재 65세 이상 접종률이 47.5%면 어르신 절반 이상이 아직 백신을 안 맞으셨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걱정되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절반 이상이 감염됐을 때 중증화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다행히 이달 말까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면역 저하자분들 대상으로 무료 접종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접종을 좀 서둘러서 고려해 보시는 게 혹시 모를 여름 유행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늘어나면요. 치료제는 좀 충분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부분도 당국에서 확인을 했더라고요. 다행히 정부 비축 물량하고 제약사 공급 예정 물량 이걸 다 고려했을 때요. 작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보면 올여름 유행에는 대응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 계속 재고 상황 보고 있고요. 필요하면 조기 수입 같은 것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치료제 부족 사태,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치료제가 필요 없는 상황이겠죠? 맞죠. 예방이 최선이죠. 오늘 쭉 이야기 나눈 걸 요약해보면 현재 국내 코로나 상황은 안정적인 편이지만 해외 유행이나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6월 하순 이후에는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작년 여름에 확 늘었던 경험을 생각하면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대비의 필요성이에요. 선제적 대비. 특히 65세 이상이시거나 면역 저하자 같은 고위험군에 속하신다면 아직 백신 안 맞으셨으면 이번 달 말까지 무료 접종 꼭 활용하시라는 거죠. 이게 개인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니까요. 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제 코로나19가 완전히 없어지기보다는 좀 계절성 독감처럼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패턴으로 굳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다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일상이나 사회 전체의 방역 시스템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또 적응해 나가야 할까요? 이 점에 대해서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